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로지스틱 회귀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아마 그 단일 분류 알고리즘으로서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일 겁니다. 자, 살펴봅시다. 자,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종양이 그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판단하는 분류 문제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 포지티브 그 라벨을 붙이면서 또는 yes 또는 1이라는 값을 사용했고요. 양성 종양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 no 라벨 또는 0이라는 라벨을 사용했고 네거티브 클래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평축은 당연히 튜머 사이즈를 나타내는 그런 축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수직축은 0 또는 1만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분류 문제이니까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선형회귀를 사용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지난 비디오에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로지스틱 회귀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 세트에 새로운 그 함수를 여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S 모양의 이 커브를 우리가 말하자면 이 데이터에 잘 일치하도록 이 커브 모양을 이렇게 한번 조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고요. 이와 같이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이 함수를 찾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냐면 환자가 와서 그 종양의 크기를 재었을 때 이 종양 크기를 갖는 환자의 말하자면 그 멀리그넌스 즉 그 악성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이와 같이 한 0.7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좀 더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출력값은 항상 그 0과 1에 해당되는 그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그 선형 회귀를 사용하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그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 로지스틱 회귀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함수 하나가 소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요 빨강색 이렇게 휘어져 있는 요 커브가 바로 유명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다른 그 용어로 또 똑같은 그 것을 지칭하는데 로지스틱 함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 회귀를 로지스틱 회귀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자, 이 로지스틱 회귀는요,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붉은색 이 커브와 마찬가지로 그 출력값이 이와 같이 그 0과 1 사이에 0부터 1 사이의 값만 가질 수 있고요. 그 y값 출력값이니까요.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우리 그래프하고는 똑같은 건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왼쪽에는 튜머 사이즈를 나타내는데 항상 포지티브 값만을 그 수평축이 가졌는데 여기서는 그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음수값도 가질 수 있고요. 양수값도 가질 수 있는 이런 함수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마이너스 3부터 그냥 플러스 3까지만 플로팅했고요. 특히 이제 좀 새로운 기호를 좀 우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즉 수평축을 나타낼 때 G라는 요 그 기호를 수평축의 크기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로지스틱 함수 또는 시그모이드 함수는요, 출력값이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이 되고요. 그리고 수학적인 표현식을 쓰면은 이렇게 그 수식적으로 그 정의됩니다. 보통 그 로지스틱 그러니까 함수 또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할 때는 이 G라는 함수 말하자면 기호를 많이 쓰는데요. G of G. 왜냐하면 입력값이 이제는 그 G축, 수평축이 G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그 G of G는 1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G승입니다. 자, 여기서의 익스포넨셜은 우리가 잘 아는 오일러 넘버예요. 사실은 한 2.6 얼마죠? 한 2.7 정도 될 텐데 그런 2.7이라는 그런 수학적인 상수고요. 그거에 마이너스 G승으로 우리가 표현된 것을 1 더하기 분모해 놓고 1로 나눠줘. 그 함수를 그려보면은 이와 같이 붉은색 커브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값은요, G of G는 항상 0과
1 사이의 값만 같습니다. 하지만 좀 특징이 있죠. 지금 여기에 그 극한적인 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g 값이 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에서는 다 표현을 못했지만 이 오른쪽 끝단에 있는 이 부분은 사실은 g 값이 굉장히 점점 커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큰 값에 해당되는 결과고요. 예를 들어서 g를 100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100 정도 되면은 아마 1 나누기 2.7의 한 100승 정도 굉장히 큰 값이 분모해 있어서 거의 0에 가까운 값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 나누기 1 더하기 거의 0에 해당되는 이러한 결과가 되고요. 그래서 1 나누기 g of g는 1 나누기 1 정도에서 한 거의 1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점점 1에 수렴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일 거고요.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 g 값이 굉장히 작은 경우가 이쪽 부분이겠죠. 이쪽 부분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이라고 g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exponential 마이너스 100 하면 exponential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g로. 그런 결국에는 1 나누기 2.7의 100승 마이너스 100승이 되는 거죠. 분의 1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쉽게 이거 분수로 쓸 필요가 없네요. 그죠? exponential 100승이니까 2.7에 한 100승 정도 무지하게 큰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 나누기 1 더하기에 굉장히 큰 수가 돼서 결국에는 1 나누기 큰 수는 결국엔 0에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0에 가까워. 지금 이 부분이 Y축상에서, 수직축상에서 0에 가까운 그러한 말하자면 부분으로 직선이 만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 더 볼까요? 여기 중앙점. 그리고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0일 때는. g 값이 0일 때는요, 이게 exponential의 0승은 1이니까요. 그죠? 1 나누기 1 더하기 1이 돼서 1 나누기 1 더하기 1이라는 값으로 2분의 1, 0.5. 그래서 0.5를 지나는 그러한 직선이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그모이드 함수 또는 로지스틱 함수라고 부르는 거는 거의 0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0에 가까워질 때 g값이 0.5를 지나고 점점 커져서 그러니까 빨리 커집니다. 사실 그리고서 거의 1에 수렴하는, 그래서 1과 0 사이의 값만 갖는 이러한 함수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은 이걸 사용해서 로지스틱 회귀 알고리즘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였던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한 그냥 설명이고요. 자, 우리가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데이터를 피팅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모양이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잘 맞도록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를 좀 변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단계로 하는데요. 우리의 모델을 f of x라고 여전히 쓰겠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입력이 들어가서 어떤 결과값을 내는, 그런데 우선 선형 함수였던 직선 함수를 다시 한번 도입을 하겠습니다. 즉 w dot product x 더하기 b가 결국에는 우리의 선형 회귀에서는 직선 함수였잖아요. 이 직선 함수에서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일단은 g라고 어떤 또 다른 변수로 놓고요. 그 변수 값을 이와 같은 시그모이드 함수의 변수의 입력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즉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g의 이 g 값으로 선형 함수에서 사용되는 직선의 결과값을 넣자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함수를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거냐면, 사실 우리의 이제 함수 f of x 여전히 w와 b로 파라메타 되어 있는 함수이긴 합니다만, 이 함수가 g of w.x 더하기 b, 다시 말해서 이거는 똑같은 거죠. g of g였는데 이 g가 이제 wx 더하기 b라는 것만 달라진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풀어서 쓰면은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에
여기에 선형 함수의 결과값인 G값이 들어오는 이런 함수로 우리가 피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양의 함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맞추었을 때, 즉 가장 잘 들어맞는 W와 B값을 찾는 건데 그 방법론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로지스틱 회귀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 로지스틱 회귀의 출력, 아웃풋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양 분류 예시로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그 로지스틱 회귀 출력을 생각하도록 그 권장되는 방식은요, 어떤 지금 이와 같은 그 함수의 결과물이 그 결과값이 아웃풋 출력이 나왔을 때 그 결과값은 어떠한 특정 입력 X가 주어졌을 때 그 라벨이, 결과값이 라벨이 1일, Y값이 1일 확률, 클래스가 1일 확률 값을 계산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는 당연히 튜머 사이즈고요. 그리고 Y는 그 악성이거나 또는 요게 악성이죠. 악성이거나 또는 1이거나 0이니까요. 양성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결과값이 우리가 그 지금 모델로 삼은 함수 f of x의 결과값이 0.7로 나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클래스 1일, 클래스 1이라는 건 멀리그넌트잖아요. 즉 1일 확률, 즉 악성일 확률이 70%라고 우리가 보통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를 또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y가 0일, 즉 멀리그넌트가 아닌 그 benign을 0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y가 0일 확률은 또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확률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개의 확률을 합하면은 두 가지의 경우의 수에서 합이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즉 그 멀리그넌트 악성일 확률과 악성이 아닐 양성일 확률을 더하면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0.7, 70%였으면 당연히 이거는 0.3으로 30%의 말하자면은 그 네거티브 결과 또는 그 비나인한 그 종양일 확률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그 소위 결과값은 확률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래서 때때로 보통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으로 얻어지는 그 함수의 결과값을 이와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참고 삼아서 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probability of y는 1 given x parameterized BW, 이런 기호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기호죠. 이건 확률 기호이긴 합니다만 이 확률을 구성하는데 사용된 입력값은 여기 given 다음에 vertical bar 다음에 오고요. 그리고 그 함수를 구현하는데 사용된 파라미터는 이 세마이콜론 뒤에다 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probability that y is 1, y가 1일 확률 given input x, parameters wb. 이런 그냥 참고 삼아서 이러한 기호도 쓴다라는 걸 아시고요. 결국에는 그냥 probability of 1, 1일 확률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전혀 문제 없고 우리가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는 데는 충분한 그런 기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 비디오 뒤에 따라 나올 그 선택적인 실습 랩에서는 그 시그모이드 함수가 코드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분류 작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는 그러한 플롯도 볼 수 있고, 당연히 그 실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코딩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 코딩된 그런 그 예제들을 실습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이해가 될 내 도움을 받을 겁니다. 자,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뭔지,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를 정의하는 수학 공식 같은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특히 시각화와 아울러서 결정 경계라는 그 개념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